세상을 뒤바꾸는 거를 결정하는 그런 거는 포함되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당사 내안이에요. 이게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핵심 그 원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링컨과 같은 건강 리버럴의 핵심 원리기도 합니다. 링컨은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화당을 만든 개혁적 정치인의 한 명이었고요. 미 공화당이 배출한 최초의 대통령이지만 보수주의자라고 이렇게 프레이밍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링컨은. 그 링컨 같은 사람의 그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10명이 모여가지고 9명의 절대 다수가 결정을 해요. 당대 사회계약이지. 그래서 한 명, 저 피부 새까만 친구, 저 친구 오늘부터 9명이 결정해서 노예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당대 사회계약에 그런 힘이 있냐? 없다는 거거든. 그게 링컨 주장이었어요. 1840년대, 1850년대. 그것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전쟁의 핵심 이슈가 뭐였냐면 서쪽의 변경에 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변경주에 있어서 노예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를 주민투표, 인민투표에서 결정하자라는 인민주권 노선이었어요. Popular Sovereignty. 그 당시에. 그 링컨 주장은 뭐냐면 노예제라는 거는 옛날부터 내려온 악이기 때문에 확대해서는 안 되는 악이다. 그게 옛날부터 관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노예제가 인정되어 있는 주의 노예제를 파괴할 뜻은 없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주에 있어서 노예제를 인민투표로 인민주권으로 결정한다. 그런 종류의 사회계약 권한은 주민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예요. 즉 당대 사회계약의 내재적 한계라고 해요. 이 문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은요. 당대 사회계약의 내재적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 잡았다고. 그 권력 잡은 건 투표에서 잡았겠죠. 그 권력을 무한하게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법률적 작구 해석을 최대한 확대해서. 그래서 사법 테러, 사법 숙청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죠. 우리가 나이가 50, 60이 돼서 세상을 살 만큼 살면 그 우리 선배 세대가 했던 그런 의사결정, 그때의 뿌리와 우리가 또 앞으로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의사결정, 또 내가 하는 의사결정, 이 시간축 속에서 이 각각의 의사결정, 즉 그 사회계약이 그래도 연속성이 좀 있어야 돼. 이 지속성이 있어야 돼. 이런 개념을 갖게 된다고요. 제대로 늙어간 사람이라면. 낯살 먹어가지고도 그런 생각 없다 그러면은 그건 솔직히 말하면 개생 양아치입니다. 제대로 늙었으면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그렇게 제대로 늙어가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높아질 확률이 커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이 데모그래피 구조가 인구 구조가 자유시민과 보수에 유리하다고요. 거기다가 나이가 들면 죽음이 이렇게 언뜻 보이잖아요. 의식이 된다고요. 저만 해도 이제 사회생활 앞으로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활발하게 하는 건 한 12년 정도 안에 끝내야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음을 마주하고서 살아가는 한가하게 좀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12년 안에 저의 활발한 사회계약을 매듭짓는 그런 인생 설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발칙해서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그 인생 설계 속에서 그럼 내가 종교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에 다니면서 신앙을 좀 해서 내가 이 인간의 영혼과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좀 덧터보고 싶다. 무릎 꿇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나이가 이제 60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종교 신앙인도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뭐가 돼요? 선악 변별이 생기잖아요. 종교는 선악을 구분시키거든요. 선과 악을.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50대 이상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갈수록 자유시민과 보수가 강화되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우리의 편입니다.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죠. 이게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가 SNS와 유튜브와 마폰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때는 거짓 친화적이고 개인은 진실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 SNS 유튜브 마폰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개인과 때가 왜 나와? 일단 SNS 유튜브 마폰 다 지워놓죠. 사람이 때 속에 묻혀버리면요. 때와 같이 움직이면 그냥 선동당하고 때의 그 다이내믹에 묻혀서 돌아가요, 인간이. 때의 다이내믹에 묻혀서 돌아가면 진실 거짓이 문제가 안 돼요. 때 그때의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간다고요. 이 말을 누가 했냐? 현대 기독교 사상의 아버지라고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200년 전쯤에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때는 거짓 친화적이고 개인은 진실 친화적이다. 이 사람의 말을 고스란히 옮기면 뭐냐면 때는 거짓이다예요. Crowd is untruth. 그게 그 사람의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당대에는 파문당했어요. 덴마크 루터교회. 덴마크의 국교는 루터교인데 루터교가 각 국가마다 체제를 갖추는 방식이니까 덴마크 루터교회에서 파문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야 그때 신앙이 시작된다. 이런 기독교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립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 기독사상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요. 때는 거짓이고 개인은 진실 친화적이다. 때는 거짓 친화적이고. 자, 그러면 개인이 뭐냐 이거 개인이.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개인이 된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결국 이 철학을 피력한 사람은 누구냐? 150년 전에 니체입니다. 150년 전에 니체가 200년 전에 케르케고르가 개인은 진실 친화적이다라 그랬어요. 150년 전에 니체는 뭐라 그랬냐? 내 관점을, 내 눈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개인이 될 수 있다예요. 즉 관점이 개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 눈알이 없지 남의 눈알로 본 거, 매스미디어가 떠드는 소리로 그냥 생각하는 거. 이러면 개인이 아니죠. 세뇌에 의해서 돌아가는 부품이죠. 개인은 자기 눈알, 자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50년 전의 니체의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100년 전에 프랑스에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가 있었어요. 에밀 듀르갱. 한 120년 전쯤 돼요. 에밀 듀르갱이 뭐라 그랬냐. 소통에 의해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예요. 소통에 의해. 이게 이 사람 말이라고요. 꼭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무도덕해지는 거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노동의 분업이 진화될수록 노동의 분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 마을에 한 면에 한 리에 노동의 종류가 몇 개나 있었겠어요. 길쌈 배 짜는 거 그것도 다 집집에서 하죠. 그냥 분업이 안 되죠. 그냥 가정 내 분업이죠. 농사 짓는 사람 그다음 대장장이 하는 거 몇 개 없어요. 한 20종류 30종류 40종류밖에 없어요. 지금 직업의 종류가 수만 수십만 종 아니에요. 직업 종류가 지금은. 그러니까 이 현대 문명이 발전한다는 건 노동이 계속 분화돼서 계속 갈라져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노동이 분업화돼서 분화가 안 될 때는 세상의 전체가 다 보여요. 내가 지금 여기서 대장장이로 이거 두들겨서 만들면은 그게 저기 농부가 쓰고 혹은 그게 저기 어디에서 그 농부의 아내인 누가 저기 그 아내가 부엌에서 이거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두들기기 위해서 저기 가서 철괴를 사오면 되고 이거 두들기기 위해서 숫쟁이한테 수출 받으면 되고 이게 이 연결고리가 다 보여요. 근데 노동분업이 심해지면 연결고리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남의 분야 전혀 이해를 못하게 돼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게 돼요. 그러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되니까 인간이 무도덕해지고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다란 얘기예요. 이게 에밀 듀리킹 얘기예요. 근데 그거 이유는 뭐냐? 세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그 말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은 노동이 분화돼도 소외가 덜해지잖아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예요? 소통과 미디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문명이 발전할수록 소통과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거라고요. 그 인간의 원초적 욕구가 있는 거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나는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분업화된 그런 활동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인류가 어떤 존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해하는 길은 소통과 미디어로 이해하는 거거든. 그러면 소통과 미디어의 수단이 활발해질수록 개인이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동시에 소통과 미디어의 수단이 개인 관점이 되면 더 건강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매스미디어. 라디오로 채널을 다 틀었는데 그 시간에 전부 그 히틀러 총통각하의 연설만 나오는 거야. 도이체 위보 알레스. 그 히틀러 연설이요.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세요. 라디오 시대 때 최고의 정치 스타 누구냐? 저는 히틀러 꼽습니다. 히틀러 그 음성 연설 그 카랑카랑한 완전히 쥐어짜내서 나오는 그거 들으면요, 그냥 등골에서부터 소름이 쫙 뻗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또 거꾸로 텔레비 시대의 최고의 첫 스타가 누구냐? 케네디입니다. 서글서글하게 생겨가지고 연설도 잘하잖아요. 베를린 가서 영어로 연설하다가 막판에 딱 독일 국민한테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람 연설할 때가 독일을 미국이 패배시킨 지 한 17년, 18년 됐을 때예요. 독일 사람들 내심에는 저 양키, 저 개땡땡들 이게 원한이 있을 때예요. 거기에 베를린 장벽 앞에 서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 이런 걸 쫙 영어로 연설하다 맨 마지막에 Ich bin ein Berliner 그러잖아요. 테레비빨 받으면서 제가 바로 베를린 시민입니다. 그걸 독일어로 Ich bin ein Berliner. 그러니까 이 미디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매스미디어라는 건요. 텔레비나 라디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세뇌시킨다고요. 한 관점으로. 그래서 소통을 그러니까 소외를 짝퉁으로 극복하게 해주죠. 근데 그 매스미디어 시대가 끝났잖아요. 마지막 매스미디어 시대의 종언을 딱 쳐버린 게 세 개거든요. 하나가 SNS, 또 하나가 유튜브. 이제 유튜브는 회사 이름이고 그걸 서비스로 얘기하면 스트리밍 서비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라 그래요. 근데 뭐 편하게 그냥 유튜브. 마지막 하나가 마폰입니다. 스마트폰. 이 세 개에 의해서 완전히 개인화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화된 관점으로. 그걸 하나씩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SNS에서요. 제가 만약에 패친을 몽땅 제가 패친이 500명인데 5,000명인데 5,000명 다 잘라버리고 나도 이제부터 인생 좀 편하게 살아야겠어. 박원순, 이재명, 그 다음에 뭐 문재인 뭐 이런 식으로 그쪽 전빨들로 제 패친을 다 메꾸면 그러고서 딱 편한 마음으로 이제 나 전향했어. 이제 나 극우, 자유 이런 그런 쪽 안 놀아. 이제 나도 사회의 주류의 분위기에 따라서 살 거야.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자서 내일 아침에 눈을 똥 떠서 제가 페북을 딱 펼치면 제 앞에 쫙 보여주는 세상은 전빨의 세상, 문바의 세상, 달창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관점에 의해서 저의 친구가 선택이 되고 저의 관점과 친구에 의해서 제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결정이 돼요. 저의 관점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조건입니다. 죄인의 가장 핵심적 궁극의 조건이 그겁니다. 내 관점에 의해서 세상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 이제 우리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유튜브도. 제가 장담할게요. 지금 벌써 젊은 세대는요. 드라마 본방사수 빼고는 테레비를 안 보잖아요. 드라마는 이번 회에 나오고 다음 회에 나오고 다음 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드라마는 본방사수로 해야 돼. 근데 혹은 뭐 스포츠 경기 축구 대회가 월드컵 축구 대회가 있었다. 그럼 본방사수 해야 돼요. 이렇게 본방사수를 꼭 해야 될 거 아니면은 테레비를 안 보잖아요. 그냥 다 유튜브에서 스트리밍해서 보잖아요. 혹은 인터넷에서 스트리밍해서 보잖아요. IMBC 이런 데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나의 관점에 의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자기가 보고 싶은 시간에 선택해서 본다고요. 한마디로 앞으로 테레비 망한 거예요. 지상파 케이블 망한 거예요. 이 추세 앞으로 계속 이어져요. 막 가는 말로요. 제가 앞으로요. 종편도 필요가 없어요. 케이블 TV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혼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나 차린 다음에요. 드라마 하나 거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화수에 본방사수 때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스트리밍에. 내용 좋으면 그거 다 봐요. 그렇잖아요. 제가 100억 들여가지고 근사한 드라마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주기적으로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누가 당해내냐고. 콘텐츠만 좋으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런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TV가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화된 관점에서 개인화된 선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마폰이죠. 마폰이 나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요. 디지털 문맹이었다고요. 디지털 일리터러시. 지금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이메일은 안 쓰고 카톡이나 혹은 거기서 유튜브에서 동영상만 보시잖아. 전체적인 인터넷 브라우징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검색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연령 많으신 분들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SNS와 유튜브는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통신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이제는 디지털 일리터러시, 그러니까 디지털 문맹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고령층도 디지털 문맹을 벗어나서 디지털 일리터러시를 벗어나서 글로벌 실시간 소통을 하잖아요. 개인화된. 자, 개인화된 관점, 개인화된 소통. 이게 일반화됐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 기반, 개인화 관점 기반, 개인화 소통 기반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개인이 돼 간다고요. 세상을 이해하는 개인이 돼 가면 거짓이 못 먹혀요. 거짓은 어떤 이런 스파이럴링, 그러니까 이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증폭 과정, 그러니까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돌다가 요렇게 도는 거거든요. 이거 기억하시려면 천안함 괴담 생각하시면 돼요. 천안함 괴담이요. 이렇게 돼요. 처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이머시기 교수가 그거 산화 알루미늄이 천안함 폭발의 증거라는 건 제가 물리학자로서 실험해 보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개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왜 개소리냐? 일단 그 사람이 물리학자 중에 반도체 소재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폭발 이런 거는요. 연력학 이런 거랑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실험했냐? 알루미늄 쪼가리를 알코올 램프 불에 댔다가 찬물에 담근 거예요. 그러면 찬물은 보통 한 15도, 알코올 램프는 한 1000도. 1000도에 가열했다 15도 담겼는데 산화알루미늄이 안 생겼어. 그러니까 그때 저게 북한 소행이라고 폭발의 증거라고 낸 산화알루미늄은 조작된 거야. 저건 말도 안 돼. 그러고서 그냥 떠든 거예요. 실제로 뭐냐? 실제로는 폭발을 하면 단열 팽창을 하잖아요. 한순간에 퍽! 그러니까 0.00001초 사이에 그게 마이너스 90도, 100도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열이 3000도로 올라가든가 3000도쯤 올라갔다가 그렇게 떨어지든가 그래. 그냥 순식간에.
그런 식의 천당을 갖다 지옥을 갖다를 0.00001초로 해버리면요. 아주 고열을 갖다가 아주 저온을 가는 거를. 그러면 산화알림이 생긴다고요. 폭발이 그 환경이었다고. 근데 쫙 버지니아 대학교의 공대 이모시기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잡아 돌려 이제. 예, 전빨 애들이. 그때는 SNS도 걔들이 다 갖고 있을 때예요.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저희가 대거 진입을 시작한 거는 2011년 경입니다. 처음 진입이 시작된 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걔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막 게시판에서 잡아 돌리고 막 SNS 잡아 돌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나 오마이가 받아요. 한겨레나 오마이가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종편이나 지상파가 한번 받아요. 그때는 종편 없었을 거예요. 지상파가 받아요. 그럼 지상파 한번 받으면 또 조중동이 받아요. 또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이러면서 확대 스파이럴링 확대되는 그 나선형 구조를 그린다고. 이게 루머 악성 괴담의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실의 목소리가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툭툭 튀어나와 보세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확대되다가 툭 끊겨요. 그럼 다시 또 시작돼. 하다가 툭 끊겨 내려가요. 20%만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도요. 거짓이 무한 확대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쟤들 지금 다 망한 거예요. 쟤들 망한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과 SNS에서 우리 쪽 자유시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 이상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과 SNS가 쟤들이 주물럭거릴 수 있는 신문, 종편, 지상파 다 합친 것만큼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뭐 가칭 6대 4라고 하자고요. 그 6 중에 반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 갖고 있고 쟤들이 뭐 완전히 나치 공산당식으로 컨트롤해서 나머지를 다 컨트롤한다고 해도 쟤들은 70%밖에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30%면 진실을 방어해낼 수 있다고요. 거짓이 나선형을 타면서 증폭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점이 개인이고 개인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SNS와 유튜브과 그리고 마폰이 바로 이런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을 극대화시켜주는 툴이에요. 이게 도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상을 준다면 2018년에 2019년에 애국자상을 준다면 공동 1위가 SNS와 유튜브입니다. 마폰 3개입니다. 공동 1위가. 제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80년대 이른바 민주화 투쟁이라고 불리는 급진 학생 청년운동의 1등 공신이 누구냐. 제가 그때 그걸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에 그랬어요. 농담 삼아서. 아, 그거 마스터 복사기야, 마스터 복사기. 그전에는요, 마스터 복사기가 없을 때는 복사를 감광지에 했어요. 신도리코 감광지에. 그러니까 복사를 대량으로 못해요. 마스터 복사기가 나오니까 복사비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뚝딱뚝딱 만든 책이나 문서 갖다 주고 그거 이제 정식 출판 못하니까 법에 걸리니까 학교 앞에 있는 마스터 복사집 가서 아 이거 마스터 200부만 해주세요. 그러면 쩍꺽 해서 200부 딱 근사하게 재본해서 줘요. 그러니까 책을 막 뿌릴 수 있어요. 그 흉악한 책을. 막스 레닌주의 이런 거 담은 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 급진 학생운동 급진 청년학생운동 그게 이제 마스터 복사기가 일반화된 게 80년대 중반이거든요. 급진 청년학생운동의 제1등 공신이 누구냐? 그 사람 아니다. 백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마스터 복사기다 그랬어요. 그때.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2020년, 2019년에 우리 자유시민의 제1등 공신이 누구냐? 그거요? SNS와 유튜브과 마폴입니다. 이미 우리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즐겨서 사용하는 그 도구들이 우리 자유시민의 최강의 무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개인 관점 기반, 개인 소통 기반의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진실 친화적 개인이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백모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현대 사상에 뭐 한 10명쯤 베스트 꼽아라 그러면 최소한 5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혹은 10위 안에 들어가요. 아까 200년 전에 근 200년 전에 많이 글을 썼던 키에르케고르. 그 다음에 근 150년 전에 핵심적인 글을 많이 쓴 니체. 그 다음에 근 한 110년 전에 핵심적인 글을 많이 쓴 에밀 디르갱. 이거 다 1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말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개인이 되면 진실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개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 기반 관점을 가지는 거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개인 기반 관점을 가지고 개인 기반 소통을 하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질 않고 세상 이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문맥이 성립할 수 있다. 다 이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꿈꿨던 인간에 대한 그런 진실을 실현해주는 도구가 바로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SNS가 있고 유튜브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586 집단한테 충고를 하면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 너희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 헤쳐먹고 싶어? 이해찬이 말대로. 오케이. 그럼 세 개를 금지해야 돼. 첫째, SNS를 금지해. 지금 중국 전체주의 반동체제가 하듯이. 둘째, 유튜브 금지해. 지금 중국 전체주의 반동체제가 하듯이. 셋째, 그건 중국도 안 하는 건데 아예 스마트폰을 금지해. 그러면 너희가 마르고 닳도록 해먹을 수 있어. 근데 너희 그 셋 다 못하지? 그럼 너희는 밥이야 인마. 시간 가면 우리 밥이야. 거기다가 의료가 좋아지고 영양이 좋아져서 인구 구조도 우리한테 점점 유리하게 돼. 야, 너희 망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이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상황이 이런데 진실을 감추고 자체 핵무장, 남북 핵 쌤 오케이 이런 생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자유시민을 생무식한 겁질린 집토끼로 찍어내려고 하는 김대중이 홍준표 차마 그 정도까지 흉악한 짓은 못하는데 그거 비슷하게 혓바닥 둘로 갈라갖고 이 소리 저 소리 섞어서 하는 오세훈이 이런 자들은 도대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자들에 봉사한다고 자칭 우파 자칭 보수 유튜버 평론가라고 하는 민초 지식인들이 혹은 약간 민초성 지식인들이 거기에 같이 손발 맞춰서 날뛰는 거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진실을 말씀하셔야죠. 자, 그래서 오늘 간단히 살펴봤듯이 진실은 이거는 북핵 위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높은 이 문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볼튼이 말했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확실한 시그널, 확실한 그런 수순을 두지 않으면 너희 상대 안 하겠다. 너희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상대하겠다. 그렇게 조야의 그런 그 입장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른바 주한미군 철수한다. 뭐 혹은 트럼프가 완전히 내다봐야 당해서 저 바보 같은 딜 맺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밤잠 주무시지 밤잠을 설치는 일은 피하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조선 첫째 스탈린 모택동 군사 팽창을 막아내셨고 그래서 인류에 기여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선배 세대들이 피땀 흘려서 이 세계 시장 속에서 번영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을 증명해냄으로써 전 세계 개발도상국 및 또 전 세계 공산권에 그걸 영감을 제공을 했다고요. 우리가 그런 그 음덕을 누리고 있는 사회예요. 그 두 개의 큰 음덕을.
그래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문란해도, 정신이 문란해도 사회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거, 그나마 이 정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한 인류에 엄청나게 기여할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 북한 김일성 영생교회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서울 유사전체주의, 문재인 586의 유사전체주의, 이 셋을 엮어가지고 셋을 인류사에서 완전히 단죄하고 그 다음에 문질러버리는 그러한 그 인류적 차원, 세계사적 차원, 문명사적 차원의 그런 우리가 과업을, 유의미한 과업을 이제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뭐 미군이 뭐 철군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밤잠을 못 자는 건 뭐냐면 미군이 철군할까봐, 적화될까봐 밤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이런 인류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사람을 무도독한 자의식 덩어리로 그냥 찍어 내리 누르고 해체시키는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과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자유민주 시민 네트워크를 만들 거냐. 그 시민 네트워크의 정신과 문화와 행태는 뭐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잠 못 주무시는 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가끔씩 잠 못 이루는 밤을 좀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